계속해서 차트 분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분석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가가 과거에 움직였던 기록에서 특이점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내어 그것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주가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보기 위함이죠. 네, 물론 우리가 차트를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미래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아무리 많이 알고 분석을 한다고 해도 과거의 상황과 지금 그리고 미래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의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진 않더라도 오른다면 어느 지점에서 좀 탄력을 받을 것이며 내린다면 어느 지점에서 꺾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만 할 수 있어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주식의 차트를 분석해서 주가의 흐름 방향을 예측하고 그 타이밍이라던가 방향성을 진단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트 분석이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주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기술적 분석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 차트 분석에 대한 기본과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리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요. 우리가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차트는 삼성 SDI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이제 막 입문한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 차트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면 이것을 봤을 때 삼성 SDI의 주가가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고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등락을 반복해서 지금 현재 10만 8천 원이라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 뭐 그런 힌트를 전혀 얻을 수가 없죠. 과거에 보면 이렇게 7만 5천 원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13만 1천 원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이 주가가 7만 5천 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사서 이 13만 1천 원의 가격을 넘어설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도박처럼 느껴지고 지금 10만 원에 사서 떨어지면 잃는 거고 올라가면 버는 거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니까 주식이란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적어도 이 차트를 보고 이 주식의 가격이 변화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뭔가 특이점들이 있었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결 쉬울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투자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재테크를 주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차트를 보기 전에 무언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준점이 될 만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그 차트 분석 방법이자 도구 혹은 주식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광약품이라는 주식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크게 한번 올랐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그냥 지지부진 흘러간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이 일종의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어느 시점에 이 주식을 사고 또 어느 시점에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하는지를 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세 개의 선 중에서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을 보시면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쭉 흘러가는 동안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선 이하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이 선을 지지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주가가 이 지지선 아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 주가가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지지선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선을 통해서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다, 또 반대로 이 이상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것을 이 차트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지점에 왔을 때 주식을 사지는 않겠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지점이 왔을 때 이 종목의 매수를 고려해 볼 텐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을 하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구간 나누기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만 안다고 해서 또 주식 투자를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을 정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차트도 지지선, 저항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의 경우에는 이걸 봤을 때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가 있는 이 지점부터를 살펴보면 이 주가가 이 아래의 하방선과 이 상방선 사이에서 상승과 반복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와 달리 이 선 자체가 약간 우상향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일단 추세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선을 이렇게 좁게 그려놨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흐름에서도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선을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트 분석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지금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차트 안에 구성 요소들 가운데 이런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 이런 선들이 있어요. 네, 이 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죠. 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주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이란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을 내서 선으로 연결한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5일 전부터 해서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5일 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최근부터 20일까지의 평균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나간 것을 20일 평균선, 60일 동안의 평균을 낸 걸 60일 평균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평균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가 단순 5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선, 여기에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이 5일 평균선인 거고요. 이 노란색 선이 20일 평균선, 이 녹색 선이 60일 평균선, 그리고 이 회색 선이 120일 평균선입니다. 이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의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120일 평균선을 보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들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말이니까 곧 LG화학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추세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는 약간 좀 꺾여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이 상승 흐름이 꺾이고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제가 120일 평균선만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60일선과 21선 그런 각기 다른 기간의 평균선들의 선 위치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리고 평균보다 크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참고를 하고 있는 지표죠. 이 키움증권의 HTS는 물론이고 각 증권사의 HTS에서 차트상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 너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보면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니만큼 우리들도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혼란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다음에 있을 거고요. 지금 보는 차트에는 기존에 없었던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는 터널 같은 선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빨간색, 보라색,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선이 생겼는데요. 이 선의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라는 것으로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조지표라는 것도 나름 의미 있게 분석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요. 보조지표가 무엇이냐면 주식시장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을 거쳐간 선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선배 투자자들 가운데서 일가를 이룰 정도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만의 계산식이나 통계 그리고 기본적 분석 방법 등을 조합을 해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차트 분석 도구를 보조지표라고 합니다. 보통 보조지표는 적절한 매수, 매도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보조지표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이 차트 창에 보조지표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 수많은 보조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거나 복잡한 수식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를 하기도 어려운데요. 그 모든 보조지표를 알고 있어봤자 투자에 다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딱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보조지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조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를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널리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보조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볼린저 밴드라는 것입니다. 네,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차트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트 안에는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주가가 크게 유동을 칠 것이며 어느 시점이 되면 벽에 부딪혀서 반대로 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차트고요. 원리를 알고 그리고 학습을 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실전에 적용시킬 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투자 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 분석을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차트 분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차트 분석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대략 한 1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10% 안에 들어야 하는데 이 차트 분석은 그 안에 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배우는 것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잘 듣고 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 분석을 할 수만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 투자가 한결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부터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 구간 나누기부터 차트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